10월 24일이고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다양한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제 삶에서도 다양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사는 게 뭐라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책을 만났으니까 이 산후욕고라는 이 저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책을 읽게 돼서 참 의미가 되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토론하는 게 분명히 뭔가 가치가 있을 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또 특별한 그런 토론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24일 수요일 저녁 사람 ING에서 사다리 독서 모임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사는 게 뭐라고는요. 그 시크한 독거 작가의 일상 철학이라고 해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일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형식으로 계속 자기의 일상을 이제 그 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있고요.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조명하는. 근데 그 삶이 좀 나이 들은 존재, 그런 나의 존재가 이 사회 생활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일상 생활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자기 잠자리 어떻게 듣는지까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기록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저는 일단 제가 이제 소회 먼저 시작하자면은 저는 우리가 읽었었던 책 있잖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톨 가완디 책의 후속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주인이 되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혹은 남에게 어떻게 폐를 끼치든지 자기 안에서의 그런 내적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굉장히 내적 조율을 잘한다.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톨 가완디가 말했던 그 마지막에 노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산후욕고라는 작가가 이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그림과 책을 같이 냈는데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약간 세상을 바라본 것도 있고 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특히 이제 2년 정도의 시한부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오히려 더 즐거워졌다. 모든 게 더 신난다. 그래서 약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 하나하나가 다 어디 정육점을 가거나 브런치를 즐기려 카페에 가거나 내가 바라본 똑같은 노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또 다른 사람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순간 책 속에 살짝 빠졌을 때 나도 노인이 되면 어떨까, 저런 시각일까. 근데 저는 살짝 귀여운 할머니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재미있게도 보면서 언뜻 그 표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봤습니다. 저도 10여 개의 챕터가 있던데 사는 게 뭐라고 에세이 같더라고요. 에세이 같고 지난번에 비해서는 아주 수월하게 읽히면서 생활상의 어떤 지혜면 지혜, 삶을 바라보는 관조 이런 것들을 아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인 여성 작가이기도 한데 제가 일본인 여성 작가 특히 60대 분이 쓰신 걸 읽으리라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여성이면 여성이고 그 삶을 살아간 분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과 이거는 비슷하기도 하니까 여러 면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한국에도 적용하고 나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었던 그런 대로 괜찮게 읽었었던 시간 같아요. 읽어보니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책, 지난번에 하도 어려운 책을 읽어서 이번에 가벼운 책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자 하는 취지로 선택된 책이어서 이제 저도 부담 없이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첫 챕터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내용이 이게 이제 전에도 좀 모르겠어요. 좀 감동이 있던 문체가 좀 좋던 아니면 배울 점이 있던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정보가 있던 이런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이거는 딱 읽는데 한 챕터 쭉 읽는데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라는 생각이 깊이 들게 회의감이 막 드는 책이었어요. 왜냐면 문장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내용에 좀 에피소드가 좀 독특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서술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긴장감도 없고 흥미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데다 이제 책을 또 빌려온 게 있었는데 그건 옆에 그 눈에 가고 이걸 읽을 시간에 저걸 읽어야 되는데 생각 막 혼란스러워. 빌려온 책은 뭐였어요? 궁금해서. 이거는 저기 그 뭐죠? 도킨스 거. 도킨스 그 뇌에 관련한 책이 있어요. 저자다른. 그래서 하도 뭐 오래된 책인데 도킨스 그러니까 문체가 그 사람 갖고 있는 지식도 좋지만 문체가 좋아서 뭐 읽으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막 동시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읽을 시간 저걸 더 읽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더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때문에 이제 좀 속독으로 그냥 왜냐면 속독으로 읽어도 되겠을 정도로 여기서 뭐 이렇게 내용이 저는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일단 이 책 자체에서 주는 그 재미 요소도 그렇고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급하게 본 책이 됐어요. 아쉬운 책이 됐어요. 왜 이게 있었던 책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재밌게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얘기 나누면서 한번 네. 감동을 그쵸. 예. 이거 이제 챕터 1에 이제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앞에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어가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 차례에 있는 페이지 전에 그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이걸 읽고 되게 이렇게 이 책 다 읽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나 자신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정말 어렵구나. 그러니까 나랑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도 하고 나 자신을 되게 아끼라고도 하고 요즘에 이렇게 나비 요법 아시죠? 이렇게 자기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나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해주라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래 달리는 말처럼 찌찌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그러지 말고 또 더 우울하거나 더 슬프게 혹은 막 그런 가혹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주고 이렇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문구가 어쨌든 마음에 굉장히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 책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2003년 가을에 썼더라고요. X월 X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분이 193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썼을 때가 2003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5? 뭐 이 정도 되셨을 거예요. 66, 65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암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긴 인생을 사신 건 아닌데 이 책 쓰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돌아가신 거죠. 얼마 못 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막 마음에 처음 문구부터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난 6시 반에 눈을 떴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일어나서 난 대체 뭘 하는 걸까? 그래서 근데 이분은 계속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반 사람 아니다. 그런 생각, 작가는 작가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느낌이고 또 만났을 때 뭘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잘 만드는 음식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그래서 한 개인의 그 어떤 페이버릿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이 사람은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까 거기서 처음에 그 적혀 있었던 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어렵다. 이게 엄청 큰 깨달음이거든요. 솔직히. 이게 어디 깨달으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깨달았지 않고 그 법륜 스님 그 법문 듣고서 깨달았어요. 언제 들으셨어요? 그런 한 것도? 5년 전에. 그럼 5년 전에 하신 거네요? 왜냐면 이게 자신을 객체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객체화를 하지 않으면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 자체가 없거든요. 내가 주체면 주체를 사귈 수는 없거든요. 내가 나 외에 나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객체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박문수님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내 감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해를 해야 내 감정을 쳐다봐야 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머물면 안 되고 내가 화나 있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야. 그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화가 났는데 어떻게 화가 난 걸 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곱씹어서 한 며칠이나 몇 달 정도를 계속 처음에는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해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가 싫어져. 그럼 내가 막 화가 나잖아요. 누가 싫어지면. 근데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구나를 내가 인식이 자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좀 싫어하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거야. 어떤 싫어하는 이유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는 거야. 보통 나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을 찾고 제가 싫은 이유.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 감정만 이끌어야 돼. 감정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나 있구나. 만 알아라는 거야. 그거만 알게 되면 화가 누그러진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봤어요. 연습을. 근데 지금은 한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무념무상이 돼. 감정이 되게 해탈하셔. 그 희한한 불교의 설법에 많이 빠졌네. 빠졌다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네, 받는 맞는 것 거네. 같아요. 그쵸? 맞는 희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지가 잘 않아요. 예전에 그냥 화가 나면 그 상황이나 그 상대나 이거에 집중해서 내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는데 지금은 화가 나면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또 화는 나는데 예전에는 내 감정만 있거나 그 사람이 싫거나 이거면 그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쳐다보게 그러니까 인식만 하면 된다는 인식만 하면 거죠. 돼. 내가 화났구나. 내가 즐겁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냥 화났네. 화가 난 거야.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면 내 화가 났든 기쁘건 이게 쭉 누그러진다. 감정이 막 이렇게 기뻐서도 막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화가 나 폭발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감정이 이렇게 수렴을 해요. 쭉 이렇게 안정감을 찾아. 평온하게. 물결 치듯이 밀지 않고. 그게 신기한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을 돌보는 걸까? 맞아, 이 책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 요리를 통해서, 치매를 통해서, 또 교우관계? 교우관계 아니라 60대의 주변. 친인척, 주변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더라.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그걸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적어보자. 자꾸 자식이면 자식, 여기 두고. 여기는 자손이라고 썼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거를 여기다 쭉 쓴 것 같아. 감정을 해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상태구나만을 나한테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객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객체화가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라 생각. 나와 잘 지내.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큰 깨달음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남과 사귀는 거 나는 나랑 사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볼 필요 없잖아요. 나는 안 돼. 근데 나랑 사귄다 할 때는 내 안에 나와 내가 교류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일단 이분이 여성인데 혼자 사시잖아, 60대.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에요. 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아들은 있지만 같이 살지 않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고
이런 모습이 글쎄 그게 뭐 우울하다, 외롭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바라는 모습은 아니고 저는 근데도 그분의 모습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느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뭐 깨달음은 깨달음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단편들은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단편이더라고. 짧은 단편.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요리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자기의 치매가 걸렸을 수도 있는 자기를 보고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점에 들어왔던 이제 그런 자기랑 비슷한 또래는 아니지만 연로하신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고 어쨌든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자기가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 내가 마치 나도 또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리버 페이스트인가 여기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간 요리. 네.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음식의 이제 요리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성격을 좀 알 수 있게 이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내가 그 요리를 좋아하는 일부러 넣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요리를 할 줄 알고 내가 되게 잘하는 편인데 그 레시피를 누구한테 얻은 건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남의 감정이라든지 남의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얻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결코 미안하지 않아 그 사람한테. 왜냐면 나는 그 레시피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기쁨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쨌든 나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 갔을 때는 그러니까 외국에 갔었을 때인가 그때는 이제 자기 장갑 살 때 그 에피소드 재밌어요. 네, 그 장갑 살 때 그 장갑을 이렇게 내가 장갑을 비싼 걸 사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물건을 싼 걸 사든지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멸시하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제일 비싼 걸 사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쓴 거죠,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는 자기가 뭘 좋아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않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거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장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낄 때마다 그 여자가 생각이 났죠. 그 상점 주인이 생각이 났었는데 막상 그게 한 장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면 그 기억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억은 계속 남는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했었던 그런 기억은 계속 남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가. 나는 과연 내가 정말 예전에 그런 약간 그런 기억에 남는 물건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어떤 모멸감이라든지 내가 어떤 수치심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또 생각나잖아요. 막 지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그런 게 좀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은 다 있고 그런 물건이 있구나. 나도 어떤 물건을 하면은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난 숫자를 보면 그 사람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생일이 있는데 그 번호를 못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그냥 그 숫자가 딱 눈에 보이면은 아, 그 사람 생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네, 들었어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향도 좀 느껴져요. 향? 네. 채취 향기 등을 통해서 코가 좀 예민해서 향기가 오래가거든요. 제일 오래가는 기억이 향기래.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한참 예민할 때 제가 사실 저도 향수를 좀 좋아하는데 막
살림하고 저도 그 모습일 텐데 친한 친구였는데 왜 그때 그게 싫었는지 몰라. 막 설거지한 듯한 저녁 모임이었었는데 성당 엄마들의 그 사람이 막 설거지하고 온갖 부엌 냄새가 다 나는 듯한 사실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기억이 걔 보면서 나 혼자 떠올리는 거야. 너한테 그런 설거지 듯한 냄새가 났었는데 내가 그게 되게 불쾌했던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 몸이 뭘 안 좋았었는지 그 향이 너무 싫었었는지.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향수 냄새가 날 수는 없어. 어떤 사람은 화장품 냄새가 그냥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샴푸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게 십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을 가끔 보면 전혀 말하지도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내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렇게 하면서 그랬었지 이런 기억이 나. 너무 웃기게. 맞아, 그런 얘기니까 여기서도 이분이 네. 중국에 살았잖아. 일본인인데 네. 일본이 이제 2차 세계 때 이제 대륙 침략하고 이럴 때 30년대 후반한 40년대 살면서 느꼈던 점 중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추억을 옛날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이분은 많이 이 작가는 생각하고 있더라고. 뭐 먹었었지? 수수 먹었었지. 만주니까 중국에는 아무래도 그거 많이 있겠죠. 뭘 먹었지. 근데 일본 사람이니까 메밀을 자꾸 먹었나 봐. 아버지가 와갖고 막 화가 나셨는데 막 집어던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메밀이 있었던 건데 확 던졌는데 밤에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메밀이 천장에 붙어있다는 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건데 그게 나중에 지나가면 재밌으니까 같이 막 웃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추억을 되돌리는 게 음식,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향수는 채취, 동생에 대한 추억, 동생이 일찍 죽었으니까 오빠. 전쟁터의 오빠. 그런 것들 기억하고 이랬으면 우리 오빠는 이랬으면 이 나이일 텐데 그걸 다시 비교해보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아 우리들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될까 50대 60대 되면 자꾸 추억 옛날 거는 기억이 자주 나는데 요즘 왜 기억 안 나지? 그런 거 하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기억들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는 어떤 재미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볼 여유도 없고 내가 누구를 이렇게 유심히 보거나 이런 여유가 없는데 이분을 보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노년에는 그런 여유가 생기나 보다 난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느라고 자기 막 시간도 잊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람들을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먹고 나왔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구나. 노년에는. 그리고 노년에는 뭔가 이렇게 자기의 소일거리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도 이제 막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요리에는 기세라는 게 있다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걸 보면 되게 아침에 몇 시에 눈을 떴는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부분을 다 읽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7시 반에 이제 눈을 떠요. 요리에는 기세라는 게 있다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요리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메밀국수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음식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한 집착이 저는 상당히 강해요. 일본은 좀 음식에 대한 집착도 있고 음식에 대한 그런 게 좀 우리랑 남다른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영화도 그런 음식 영화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좀 뭔가 특별하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집착? 그런 게 난 느껴져 일본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죠? 네. 그것도 궁금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도 이제 그냥 작가처럼 글을 쓴다고 하면은 나도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쓸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본 여행하면 일본 뭐 유적지도 좋지만 일본이 동남아시아나 유럽보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일본 특별히 여행해 보진 않았지만 여행 프로나 이런 거 많이 보면 참 맛있게 먹는다. 조그만 가게 또 테이블도 4번째 형태가 많더라고. 뭐 가봤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맛있게 만들어야겠다. 손님에 대한 뭐 각별함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우. 요리라는 거 다 있겠죠. 근데 특별히 그런 것이 음식에도 있지 않나. 물론 국수 종류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동이나 다른 뭐 사시미 다 네. 있겠지만 국수 종류에 대한 메밀에 대한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사람. 네, 맞고 어쨌든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니까. 맞아요. 혼자 해 먹으니까. 네. 네. 혼자 해 먹으시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무래도 일본의 영향을 준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점령을 했었으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반감도 있고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이 미국 엄청 친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이 미국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거를 읽고 그렇구나 진짜. 한류.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뭐 한류는 나중에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갔다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인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다 미국 갔다 온다는 거야. 공부하러도 미국 갔다 오고 피신하러도 미국 갔다 오고 웬만하면 배우려면 다 미국 갔다 오고 어디 바람 쐬러 간다면 왜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나. 전 일본 사람이 더 좋아할 줄 알았어. 물론 자기를 점령했으니까 약간 반감도 있겠지만 일본 니네가 더 친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 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구나. 이번 평균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 시각을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미국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죠. 일단 네, 유학 엄청 좋아하죠. 너 저기 예를 들면 교수 자리 하려면 미국 갔다 와야 돼. 그런 얘기는 제일 일본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유학 미국 공부하러 좋아해요. 미국 가잖아. 네. 유럽보다. 그죠? 그렇죠. 유럽보다 미국 더 많이 가죠. 정치인들 바람 쐬러 갈 때 어디로 가?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죠. 가더라고요. 네. 특정한 정치인들. 네. 잠깐 갔다 오면 다 미국 가더라고. 대권 실패하면. 그러니까 왜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라다. 최강대국이지 않아요? 물론 1위나라니까. 그래서 최강대국이 갔다 오면 갖고 있는 뭔가 프리미엄 다른 그러죠. 거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 자부심. 뭐 배울 것도 더 많은 거고 큰 시장이고. 뭐, 시장 자체도 크고 컨텐츠가 많은 거니까 다양한 문화와 컨텐츠가 그래서 어쨌든 미국 정말 좋아하는데 일본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일본인이 느끼기에 한국인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야. 우리가 또 좋아하긴 하지만 난 일본 애들이 더 좋아할 줄 아는데 이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국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애들도. 저는 사실 유럽 배낭여행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애들이 혼자 애들은 4주 그래요. 동안. 예를 들면 저희 자녀들도 그래. 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죠. 야 더 비싸. 근데- 몰라도 갔다 오. 공부하러 미국 가야지 뭐 유럽은 맞아. 그거 뭐 똑같은 벽돌 건물이지 그 뭐 봐야 뭐해 성당. 난 저만 해도 유럽이 더 좋았어. 우리 유럽이 더 좋잖아요. 나도 그렇고 나도 그래. 아이들은 그래도 미국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미국의 선호주의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녹아 있고 아무래도 전쟁을 전후한 세대고 50대 60대는 미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잖아요. 모든 영화, 헐리우드 영화 여기 그런 얘기도 많이 녹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막 얘기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네. 이 부분 이제 요리의 기세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요리 뭘 말하려고 했지 이거에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그 꽁치 요리 얘기하잖아요. 그걸 좀 유심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고 싶은데 보통 보면은 저거 진짜 막 토할 것 같이 맛이 없는 요리를 하고 있어. 사실 그렇죠. 오렌지 주스를 밥에다가 넣어서 밥을 찌고 꽁치를 얹어가지고 거기다 쪘는데 그 오렌지의 시큼함하고 꽁치의 그 사실 되게 비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비릴 거예요. 나는 그 맛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됐어.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됐어. 토할 것 같았는데 그 음식을 진짜 만들어 본 거죠. 나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인 스스로도 아,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 아마 그 방송을 듣고 나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는 사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먹어도 되니까 식구들에게 줄 수 없잖아.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실험 정신을. 되게 이 기세는 사람은 중요해. 좀 특이한 시험 사람인 정신. 거는 시험 좀 정신. 분명하다. 해보리라. 네, 그래서 그래서 요리의 기세가 있다라는 말을 썼나?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남들 안 하는 거 본인은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렇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또 요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루거든요. 다 쓰레기라는 거죠. 맞아요. 비닐 포장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닐이 포장돼 있는 거를 다시 또 비닐에 싸서 주니까 그게 얼마나 그런 건데 보통 여자들은 장바구니라도 들고 다니는데 남편들은 절대 장바구니 들고 안 간다. 비닐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있고 일상에서 그렇지.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은 이제 남편이 없으시니까 이제 다른 남자들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그 자기가 이제 유심히 본 여성 2명을 뭐 초원의 집에 로라? 되게 로망인가 봐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있었어요. 초원의 그죠? 집에 그 나오는 사람들이 좀 로망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되게 로망인데 그런 풍의 여자들을 막 되게 있었나 보지 동네에. 그래서 그 2명 쫓아가가지고 그 2명 들어간 음식점에 들어가서 자기들 음식을 시키고 그 마치 자기 옆에 앉으니까 엄청 좋아하고 막 그냥 일상에 뭔가를 이렇게 발견해내고 그거를 쫓아가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여기서 오빠 얘기도 나오고 오빠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빠 얘기는 아이라는 종종 것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나오고 첫 서두부터 43쪽에 벌떡 일어나 식욕 안정제를 하나를 더 먹었다. 그러니까 좀 몸이 이제 힘드니까 한 번씩 난 약으로 조정되는 영양이다. 네. 이거 근데 너무 질병이 와닿는 공감되죠. 나는 와닿는 말이야. 약으로 조종되는 인간이다. 이거 되게 자기 처해 있는 상황들하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표현을 살짝 그랬나 봐. 살짝?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해. 살짝.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그 뒤로 여기서 이제 사실은 그 아버지 아마 그게 여기서 나오나? 아버지 얘기도 나와요. 네. 가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홍백 가요대 이제 우리나라 가요를 보면 아이돌이 대세듯이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도 그런 아주 풍습이 너무너무 비슷한 흡사한 게 많더라고요. TV 프로 보통 고독한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TV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연예인들 잡다한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가수들 젊은 애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우리가 와닿더라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안 해 먹으려면 인스턴트를 먹어야 되는데 렌즈에 돌리면 건강에 나쁜 것도 그렇지만 쓰레기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하나? 또 남자들이 하기 싫은 거 장바구니 저도 들고 가기 싫더라고요. 어떨 땐 여기 같이 가면 그런 걸 똑같이 느끼겠더라고. 하나하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얼마나 그게 생각하는 게 지구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매번 우리가 음식 같은 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일 안 하고 싶다. 여기서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그 자기 친구 노노코와 노노코 남편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노노코의 남편 페페오 씨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내용이 왜냐면 페페오 씨가 되게 완벽주의자잖아요. 뭘 하면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약간 1급 장애를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면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언제 약을 먹어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지 남편이 다 알아서 그걸 다 해주는데 이 여자는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막 한 번에 2가지씩 시키고 막 그런데도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고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곧 따라 죽을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본인은 맨날 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이혼할 거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 남편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난 따라 죽겠다 이런
게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그냥 우리의 마음인가 보다. 약간 이중 마음. 우리의 마음인가 보다. 우리도 남편들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 안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핀잔 부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76페이지에는 부부는 굉장하다 그런 내용을 막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위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부는 굉장하다. 그리고 본인은 은행 껍질 까고 있는데 12시 20분까지 까다 뭐 잠들었다. 이거 그냥 정말 일상적인 얘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격 나쁜 인간 하면서 이제 자기 성격이 어떤지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몇 시에 눈 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일상을 또 그리면서 또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얘기하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는 게 뭐라고에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이런 거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이런 그냥 거. 매일매일 일상 이런 속에서 거야. 오는. 일상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인간에서 보면은 자기 수도국에서 전화 왔는데 수도국 사람은 딱딱하게 그러니까 뭐 자동이체가 끊겼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알아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끝났어요? 여기 독서 모임이요. 예, 끝났습니다. 음. 네, 어쨌든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네. 네 오신대요. 똑같네. 네. 시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수도국에서 온 사람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무슨 그 관공서에 가면 무조건 소리 지르고 온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공서에서 그 인감증명서 뜨는데 안 보는 데서 쓰고 오시면 된다고. 나 그거 되게 깜짝 우리나라도 그런가? 안 보는 데서 그냥 위조로 작성해서 가면은 웃겼어. 작성해서 가면 그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내가 당신 모르는 데서 아무 데서 쓰고 오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쓰면 그거 위조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계속 규정이니까요. 규정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엄청 소리 지르고 막 이랬다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라고. 그럼 다 나쁜 인간이지. 나도 나쁜 인간이야. 세상에서 나도 되게 가장 나빠. 그렇잖아. 이게 동시대인 우리나라 여성이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읽으신 분들은 많이 동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 소리 70대 해당하는 분들은 그 많이 시대에 바뀌죠. 여러 생활 모습들이 비슷해서 그때 많이 바뀌죠. 그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하도 멸치 칼슘이 부족하니까 멸치 우려내고 하면 저도 그 멸치를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께서 이거 먹으면 칼슘이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래서 우리 일본 많이 따라하잖아요. 일본도 우리 따라하는 거 있겠지만 우리 일본의 모습을 따라할 때 그런 모습도 보면 그런 하나의 풍습 모습이 왜 이렇게 흡사하고 유사한가. 인적 국가니까 그럴 때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어쨌든 제가 책을 뒤에 이제 이 사람 보면은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서늘고 이 앞에 보면은 그림책으로는 100만 번 산 고양이, 그리고 아저씨 우산, 두고 보자 커다란 나무, 좀 별난 친구 등이 있고요. 산문으로는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잠깐 보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지금 선생님은 보셨지만 그냥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 누구의 고양이였어. 그냥 얼룩 고양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동용인가요? 아니요. 저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긴 하죠. 그런데 누구의 고양이였고 서커스를 했고 누구의 고양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러다가 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계속 주인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죽고 또 살아서 다른 사람 주인의 고양이야. 계속 서커스의 고양이에서 저는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나 때문에 엄청 울어. 근데 나는 너무 덤덤한 거야. 받아들이는 나는. 고양이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난 또 도둑의 고양이였어. 그래서 어쩌다가 나는 또 죽었어. 그래서 계속 100만 번 살다 죽다 해다가 나중에는
늘어지게 있는데 하얀 고양이가 내 옆에 나타났어. 근데 난 얘 앞에서 너무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얘랑 결혼을 했어. 너 옆에 있어도 되니? 응. 그냥 아주 시크하게 무심하게 얘는 얘기한대. 하얀 고양이 좀 새침한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았어. 지금은 이제 오롯이 나로 사는 거야. 고양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는데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가 얘가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슬프게 울었어. 그 전에 주인들은 하나도 내가 죽었을 때 막 꺼이꺼 울면서 막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다시 또 태어날 거니까 이랬는데 이때야말로 슬프게 울고 그리고 2번 다시 나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말하고 자기 뭐죠? 자기가 죽을 때는 슬퍼하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했다는 거지. 결론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 물론 계속 태어나니까 내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게 슬플 계제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죠. 알지?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 이랬을 때 그렇기 전에 어. 사랑하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더 선택한 삶은 더 그래서 가치 있고 뭐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약간 뭐 항암이나 암 걸려서 약간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많이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 많이 한 이전부터도. 거지 이 동화로도. 이 동화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좀 지금인 것 약간 같아. 자기가 병들었었던 걸 알면서 음. 더 많이 좀 산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뭐라고 그 전에 자식이 뭐라고 내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읽어본 책이 없어. 하긴 네. 그런데 그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 2003년부터 암 판정을 받고. 암 판정을 그래요.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05년 겨울에는 암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3년까지 사실은 이 앞부분에 많이 썼어요. 2004년 여름 이제 이게 하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성격 나쁜 인간이 2004년 여름이고요. 2005년 겨울이 돼서 이제 암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다. 이게 이제 2003, 2004, 2005까지 가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 2006년도 뒤에는 이제 2007년도 나올 거거든요. 2008년 겨울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하니까 저도 109페이지에 다들 재밌게 읽으시겠죠. 어머님한테 많이 가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니까 자기 모습이기도 할 거고 앞으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 나면 서로 이제 두서없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그렇게 똑똑하고 살림력이 여성이 아줌마로 태어나고 아줌마가 다시 이제 어린애로 이제 바뀌면 네. 그러다 이제 109쪽의 말씀을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도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할 때 철학사나 인문학사나 뭐 법률시도 그랬겠지만 그거 멀리 있지 않아. 바로 가까이 있어. 어디 있어? 의외로 가까이 있다. 결국 뭐 자기 마음이나 자기와 다스림, 자기와의 소통 이런 거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 또 자기 마음속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 그 모습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각자 울림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의외로 진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나 기독교에서도 많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럼 천국이 과연 어디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너무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특히 저는 요즘 이번 주죠 강서 살인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치안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런 그게 우울한 딸이 모습만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저기 아니 그 또 PC방에서 다르죠? 알바하는 이제 그 알바생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나 뭐 치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알바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가해자는 당연히 뭐 잘못했지만 또 우리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떡하네 어떤 천국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어떨 때는 있다면 어디 있는 건가 천국이 이상이 아닌가 지금이 천국 아니지. 그러면서 의외로 이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의미있게 산다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 점점 오늘 어제 읽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이제 자습해 고3이니까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 자습해 시키고 이거 읽으셨어요? 고3 애들이니까 잠깐 읽을 때 천국이 좋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네.
지금 이 모습인가 보다. 음. 네. 맞아요. 나 그랬어요. 그 생각이 요즘에 좀 드는 게 그 순간순간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야 살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 그냥 맞아요. 내 안에 천국, 그러니까 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에는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냥 순간순간 내가 행복할 때 그게 천국인 거고 내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요즘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는 게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되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나 행복이나 그거는 정말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네, 사람. 우리들. 내가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 친구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뭘 할 때 아 이거 되게 좋다. 내가 뭐 막 이렇다.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내가 뭐 좋은 걸 먹을 때 그 아주 잠깐이지만 그거 먹을 때 그냥 너무 좋다.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잠깐 먹었을 때 그게 맛있으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아 이 책 진짜 좋네. 정말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내가 어떤 사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아 진짜 좋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요리를 먹고 뭘 하고 막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딱 만나면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사람이 사실은 되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혹은 내 삶에서 내 오늘 일상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내가 믿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멋지다. 채우소 되겠다. 사람이 천국이다. 맞아. 그런 생각이 왜냐면 이 작가도 그 얘기는 이제 나이도 드셨지만 점점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근데 그게 자기가 만든 거라는 표현을 쓸 때 나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점점 만날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만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다 어디 갔지? 교회 친구들은 예를 들면 사회생활 친구들은 이게 보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자꾸 내 뒤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폭이 더 좁아지더라고요. 남자는 더 좁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걸 더 느끼겠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또 멈추게는 해야지 더 늘지는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만든 거다. 사람이 없다는 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지 사람 왜 다른 사람을 탓하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가 문제 있으면 문제고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런 걸 이분이 쓴 거에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109페이지에 저 100페이지. 있거든요. 엄마 나 이제 지쳤어. 엄마도 그렇죠. 아은에 살면서 지쳤지. 천국에 가고 싶어 같이 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걸까 천국은? 어머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 되게 절절해. 네, 조용하죠. 사실 엄마랑 있었던 게 천국이었던 거야.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게 없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지쳤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사실 엄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뭐 종교적인 천국을 떠나서 그 천국을 정의해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천국이 뭘까? 그걸 정의를 한번 쭉 해서 적어보면 내가 일상에서 행복했던 결국에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내가 감동하거나 느끼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일상에서 지금 살아오면서 겪었던 즐거운 순간들이 천국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걸 거라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맑은 공기에 평화로운 그 분위기에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결국은 그런 것들 일상에서 내가 그 순간 아까 우리 부장님 말했듯이 그런 느끼면 매 순간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천국이라는 게 전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감정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지. 천국을 줬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감정을 주면 그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천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거에 행복하게 있는지를 정의해 나가면서 그 순간을 값지게 생각하고 작지만 그런 소확행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거든요.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거. 사람들 큰 거, 미래, 다음에, 맞아. 내일, 10년 뒤, 20년 뒤에 천국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이 순간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고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천국이고 숨 쉬는 것도 천국인 것 되게 종교적이야. 응?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종교적이야. 왜냐면 종교라는 게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어. 기독교, 범신들의 뭐 갖고 불교 뭐 이런 게 종교가 초원은 아니라 다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의 그러니까요. 뭐, 예. 저는 사실 낮에 오빠가 갑자기 이제 엄마 모시고 친오빠가 네, 잠깐 제가 10년 모시다가 작년에 오빠가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음. 제가 엄마 약을 타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 가지러 온다면서 엄마도 모시고 오실 수 있어요? 점심 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너 시간 괜찮니? 이래가지고 잠깐 여기 양평 쪽에 잠깐 가서 밥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엄마랑 셋이 먹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순간 아까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소풍을 잠깐 보내고 온 거야. 한 2시간, 1시간 반 점심 먹고 그 잠깐 하면서 그냥 그렁그렁하게 사랑스럽게 엄마 늘 그러세요. 아유 우리 딸 연세는 어떻게 되셔? 86이요. 뭐 괜찮아요. 치매나 이런 이상 없으시고 전혀 맑으세요.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맑은 정신에 나오는 말마다 다 칭찬해요. 오빠랑 사시고 아직 네. 같이 오야 아직도 성서책 많이 보시고 음. 책 보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엄마랑도 친구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딸 다리 안 아파 이러는 게 그냥 맑은 날씨와 그 공기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다 엄마 너무 좋네 이랬더니 그래 몇 번이나 도울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그래 즐길란다 이러시는데 네 그냥 너무 귀여운 할머니 내 엄마지만 그래서 갈 때도 또 막 그러세요 사랑해 우리 딸 선생님 어머님은 온전하신 것이 있지만 여기에 저자의 어머님은 치매라 치매도 있지. 가장 순수한 3살 나이로 돌아가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맞아 그럴 때 내가 찾아가야 되나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내가 시간 내서 가야 되는데 가면 맞아.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가? 그게 더 현명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찾아가서 어머님에게 정을 나눠주고 옛날로 돌아가고 이불 같이 들어가서 병실에 있으면 그거 이불 들어가라고 그래. 남자들은 잘 안 하대. 딸은 또 한다고 그러대. 엄마 와서 내가 옆으로 들어갈까? 그럼 들어간대요. 난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버지한테 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게 싫었어요. 어떨 때는 아니 이게 뭘까? 어색하죠. 내 모습이 그렇지 어색하다는 표현은 싫었다기보다 그냥 한번 뵈러 간다. 잠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이 치매를 3년 앓으실 때 남자들은 참 무뚝해. 그런 모습을 보면 왜냐면 그런 거를 부모 세대로부터 받지를 못하니까 못해서. 그걸 못하는 아버님도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고 자연스럽지가 않고 나도 그걸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난 그러지 않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안 그러겠죠. 근데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건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 되게 효애가 밀려오죠 옳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못했네. 근데 받은 게 참 없으니까. 여자와 남자는 너무 엄격했잖아요. 아버지는 이런 분 가부장사였으니까. 그래 이 시대도 그렇고 이분은 다 있고. 근데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이 있었죠. 가면 그래도 애들이 가기 싫어도 야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할아버지한테. 애들 가기 싫잖아요. 억지로 끌고 가면 예를 들면. 그러면 갈 때는 또 보면 또 별로야. 별로야. 내가 뭐 애들도 싫어갖고 잠깐 있다가 뭐야 이게 뭐야? 딴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왜 왔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시간 때우고 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솔직하시다. 천국일 수 솔직하신 있어요. 거지. 아니 그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솔직하게 섰고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느꼈을 느끼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존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시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치. 사실은 정말로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 그냥 좋은 걸로 따졌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이건 간에 내가 같이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사실 가서 내가 있어주는 게 좋은 건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걸 이제 생각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돼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 뭐 유익이 돼, 내가 이거 시간 버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내가
뭐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내 부모니까 내가 있어줘야 되는 존재고 그런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4살이죠. 그쵸? 14살까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20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91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불과 이제 나랑 14년 살다가 6년 이제 헤어져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였는데 나는 할아버지랑 밥 먹고 또 할아버지랑 이제 그 요양원 가고 그러니까 경로원 경로당 저는 할아버지 따라가서 갔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가는 경로당이 굉장히 멀었어요. 한 30-40분 걸어가야 있는 옛날엔 막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그런 되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잘 걸어왔거든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우산을 이렇게 버리고 간 우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이제 집에 가져와. 그래서 그걸 다 고쳐. 안 쉬세요. 안 놀고 집에서 그거를 이제 그 철사들 모아놨다가 철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지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다 펴가지고 철사로 다 연결해 놓으면은 뭐 멀쩡하게 이제 그 우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 같은 거는 다 꼬매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멀쩡한 우산이 돼. 그래서 나는 옆에서 이제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병아리 키우잖아요. 병아리 한 마리씩 아마 집에서 그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가는 거지. 할아버지 우리 병아리 돌봐달라고 그냥 죽었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할아버지랑 같이 지냈던 오래된 추억. 네, 기억이 있어요. 20살 때 제가 20살 때. 20살 때 그때인데 그런 세상에. 추억으로. 근데 제가 91였으니까 한 내가 85살까지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거. 할아버지 85세 됐을 때까지는 내가 계속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자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엄청 좋아했었던 거죠. 근데 나는 이제 몰랐는데 이것도 우리 가정 유기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뒷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은 엄마가 모시고 왔거든요. 막내 작은 엄마 모시고 왔는데 밥을 같이 안 먹었다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안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할아버지가 따로 드시겠다, 아프시다 이런 것도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엄마가 할아버지 모시고 와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방에서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는 할아버지 모시고 와야 돼요. 연세가 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식사하자고 해. 그래서 할아버지랑 가서 식사하고 이랬는데 그 작은 집에 갔었을 때는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조그만 존재에 따로 식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엄청 좋아하시고 근데 내가 못 갔거든요. 그 6년 동안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게 잊어버리고 명절 때만 이제 가고 명절 때 가면 엄청 좋아하시죠. 그거 빼고는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91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엄청 울었어요. 내가 엄청 후회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치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91까지 진짜 멀쩡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외롭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 작은 방에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91살에 돌아가신 게 막 사람들 막 다 웃고 난리 났어요. 근데 나는 막 너무 슬퍼서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이런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은 물론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이게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네. 우리 현상이기도 하고 치매. 네, 그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누구나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정말 마지막에 자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 할머니는 정말 행운인 거지. 자기가 글 쓸 줄도 알고. 또 행운 얘기하니까 야, 이 행운 얘기 한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때 기본적으로 배용준을 비롯한 한국 사람 잘난 인물들에 대해서
부러운 것도 있지만 뭐 얼마나 잘하겠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겨울 영화부터 해서 이병헌 다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다 나오죠. 은성호부터 해서 왜 이렇게 좋아한다는 이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 야, 이게 남이성과 한류가 대단했구나. 그 무대 몸짓 하나, 머플러 얘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질 듯 하다가 끊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딱 하면서 DVD 세대, 이런 우리나라 비디오라는 거죠. 이것을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야. 2000년대로. 맞아. 2000 이렇게 해갖고 일본인 관광객 엄청 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물꼬를 트긴 텄었나. 지금 한류가 많이 죽었다고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시들해지긴 했지만 한때 일본인에게 소통할 수 있는, 왜냐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생각 있는 분인데도 한국 그 옆에 붙어있는 나라 아니야? 뭐 이러는데 한국 사람은 야 우리 안 했으면 니네 뭐 부흥도 안 됐고 한국 전쟁 있으니까 니네 살만한 거잖아. 우린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로 극단이더라. 저도 그랬으니까 일본들이 진짜 뭐 우리 전쟁이라서 그런 거. 근데 여기 일본 애들은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의 한국인데 그걸 이렇게 교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뭐 우리는 무조건 스포츠하면 이겨야 될 정도로 이분은 하도 일본 할 정도였으니까 교류 일본 문화를 무조건 막았잖아요.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일본을 싫어했었던 것 같고. 뭐 일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이렇게 교류가 없었구나. 네. 옆에 있는 나라. 지금도 일본에 대한 싫다기보다는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 왜냐면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그렇죠. 역사를 안 가르쳤으면 몰라. 배웠잖아. 일단은 학교 가면 다 한국 사람들 배웠잖아요. 강조해서 북사라는 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식민지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이제 배알이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그 일본이라는 일본도 전쟁 패전한 이후로는 애국주의를 반절. 강조 안 했더라고요. 근데도 그런데도 또 하면은 매일 조회 시간마다 일본 국가 불렀겠죠. 국가 부르고 국계에 대한 맹세도 하고 우리처럼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계속 심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엄청난 교육받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공 교육과 일본에 대한 그 교육을 그냥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무슨 뭐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뭐 이런 거 못했어. 그런데 일단은 그런 반감 교육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시켰지.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육하면서 그냥 그게 느껴져. 선생님들로부터의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게 전달이 그 돼서 당시 또뭐 경기나 이런 것 있으면 일본이랑 무조건 이겨야 죽을 듯이 되잖아. 싸워서 이겨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변화를 줬던 게 우리 한류 드라마라는 게 좋은 면도 있었구나. 저는 직접 보지 않았고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특정 연예인들만 돈 벌었겠지. 한국인의 이미지를 좋게 해줄지 몰라도 그런데 영향력은 만만치 않았구나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거는 또 드라마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77이시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보세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드라마 그러니까 남자잖아. 근데 우리 어머님보다 드라마 더 좋아해. 그래서 드라마를 40편 일어나나요? 보통 보면 토요일 네, 많이 하죠. 드라마는 토요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40 몇 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무슨 전설의 마녀? 뭐 이런 거 보신 본방사수하고 쉬운 말로 아니 본방도 사수하지만 그거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몇 편씩 밤에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잠을 안 자고 안 잠이 졸리세요? 안 오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막 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재미없는 부분이면 스킵을 한대. 그리고 어쨌든 재미있는 부분은 계속 틀어놓고 이제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노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아버님 이제 몇 편을 봤어. 근데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감정 계산이 다르거나 남자가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버님들은 세대도 자기가 있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보면서 이해가 되면은 재밌어질 것 같대. 근데 그게 너무 어쨌든 전설의 마녀가 재밌었고 또 하나 있었는데 유동근 나오는 거였는데 뭐 아들들을 고소해가지고
그 뭐 2억 얼마씩 네. 그거 다 외웠어. 2억 얼마씩. 근데 자기가 어저께 이제 제가 병원에 있었고 오늘 아침에 있었잖아요. 아침에 딱 갔는데 그 남편이랑 체인지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네. 그래서 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하고 거야. 싶은 거야. 누구한테. 한류 근데 드라마가 또 그랬던 거야. 아니 누구한테 막 자기가 본 드라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들한테 얘기하느니 창피하고 그렇지.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싫고 이제 내가 며느리한테. 며느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계속 드라마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재밌게 진짜 재밌게 그분도 봤죠. 좀 평범한 삶을 사신 분이죠? 아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네. 기억력이나 그런 거 하는 거에 되게 엄청 좋겠다. 도움이 된대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스토리 또 네. 이어져야 선생님 되고. 드라마 봐요? 나 안 봐. 저희 텔레비전이 없어요. 아예. 획기적인. 근데 누가 야 한류 드라마 그 배용진 뭐 윤사모가 뭐가 좋아 그랬더니 저자가 썼더라고. 그냥 좋아. 이유 없어. 감정이지. 더 이상 묻지 마. 이거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 일본 다른 할머니들이 친구들이. 더 좋았던 어. 거지 우리보다. 좀 생각이 있다고 지가 나도 이게- 생각이 있지만 이게 일본의 남자하고 한국 너무 남자하고 다르다는 거야. 다르대요. 달랐어. 그게 뭐가 다르지? 난 별로 안 다를 것 같은데 그 다르다는 거야.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어. 그쪽에서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잖아 한국. 외국에서도 지금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여러분 보고 물론 뭐 있잖아요. 극소수 일본 네. 연예인이지만 다르대요. 다르대요. 드라마 스토리도 다르대. 우리나라 안 보잖아요. TV도 없지만 나도 안 보고. 우리나라 이 얼굴 전체가 아 잘생겼지. 인형 같대요. 그러니까 외국 남자들 딱 봤을 때 어. 한국 그래서- 남자들이 인형 같아. 근데 안 고친 거야 우리 인형같이. 연예인들? 여기 그렇죠. 그 아들아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드려야 된다고 나중에 성형외과 의사한테. 아니 아시아 물론 쪽에서 뭐 중국, 일본, 기본적으로 잘생긴 친구들 많이 우리나라 있어, 그죠? 이렇게 아무래도. 주로 봤을 때 골격 이런 게. 한국 사람이 제일 멋있고 그 우리 주관적이 아니더라도. 좋다. 외국 조선 시대 때 응. 외국 기자가 본 평을 어디서 봤어요 제가. 근데 조선 시대에 외국인이 본 그 자료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갔을 또 동남아시아 현지도 그렇고. 아니 그게 현지도. 이렇게 얼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호감이 가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많지 않잖아요. 보면은 맞아. 그런 사람 흔치 않아. 어.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거나 눈이 완전 째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냥 보통의 눈에 음. 매끈하게 생긴 거야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단일 민족 아니다. 혼연이네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혼연이들이 더 예쁘고. 이게 인형같이 그죠? 진짜 좋은 네, 거지. 보기 좋잖아. 네, 그냥 인형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은 또 얼마나 예뻐. 지금 연- 아이돌 연예인들은 특히 더 네, 하잖아. 더 그중에 하지. 잘나고 잘나는 애들. 빛나지. 지금 아이돌 누구지 걔네 근데 여기 나오는 미국에서 BTS. 방탄. 나 오늘 왔어. 방탄 있잖아요. 나는 아이들한테 수업 미치니까 선생님 오늘 왔잖아요. 막 이러고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한국인들이. 아니 방탄이 배우들이 딱 가면 문화극장까지 가도. 그 사람들이 인형 같다고 그런대. 인형 같다고 외국 그래.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외국 MC들이 인형 같이 그냥 생겼다고 잘생겼지 막 이렇게 뭐. 얘기를 잘생겼지. 한대요. 진짜 잘생겼지. 아니 그리고 일단 키 크고 마르고 얼굴 작고 그 연예인이라는 게 있잖아. 연예인. 근데 아이돌이라는. 왜 그런 애들이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아. 지금 아이들 다 그래요 거의. 아니 지금은 애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 딱 나이만 딱 20살 때 골격도 달라요. 우리의 미래 가치는 그건가? 아니요. 더 이상의 이제 이런 거는 노동력은 안 되겠다, 그죠? 이 외모로 왜 엔터테인먼트로 해야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를 우리가 잡는 거 유튜브를 아니야? 잡아야 돼. 전 세계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오늘 책. 흐름이. 죄송해요. 시간 흐름이. 네 뒷부분만 우리 그냥 짧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사는 게 뭐라고 그냥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들 자기가 느낌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네. 이야기 중에 본인의 그런 일상을 가장 잘 기록했거나 마음을 잘 담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 풀어간 이야기예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이었고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정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됐던 그러니까 60 이후에 이제 그 작가가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네. 나도 좀 바라볼 수 있었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저희가 얘기하면 또 너무 길게 또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어쨌든 산후욕고 사는 게 뭐라고 이제 책을 저희가 다 읽었죠. 네, 다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네.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재밌게 잘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읽고 같이 나눈 소감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하고 오늘의 그걸 마치려고 해요.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있는 걸까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건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사는 게 뭘까요? 각자 사는 거에 대한 질문. 네. 사는 게 뭔가 네, 사는 게 정말 뭘까요? 저는 뭐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지 행복하려고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목적 자체가 행복하려고. 왜냐면 한 번 태어난 거잖아요. 이 입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는 뭐 우리가 결국 우주 만물의 하나의 결집체, 작은 결집체일 뿐인데 뭐또 쓰러지면 또 우주가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또 뭉쳐져서 다르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건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온 건 축복인 것 같고 그 축복을 행복하지 않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피조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함은 결국 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어떤 때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내가 작은 거에서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 태어난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래? 저는 일본인 작가가 썼는데 갑자기 책을 읽다가 밖에 보니까 은행이 많이 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신해철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했는데 신해철이 40대 48에 죽은 걸 알거든요. 아쉽게 그 친구의 삶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시각이 있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50대기 전에도 뭐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이분 저자처럼 또 여러 가지 일본하고 비슷하기도 해서 상황들이 나도 겪을 수 있구나 바라보는 시각을 좀 긍정적인 걸 갖고 살자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좀 생뚱맞죠? 신해철이 갑자기 생각나서 아니요. 네, 죽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사는 게 뭘까 아까 갑자기 그러셔서 갑자기 하얘지면서 행복하려고도 많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대로 막 겨우겨우 산다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살자. 그리고 나하고 잘 지내는 법. 그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또 초점이 저는 확 맞춰지네요. 그래서 나하고 좀 더 잘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확행 정말 작은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늘 살지만 오늘 눈 뜨면 오늘 뭐 할 일에 대해서 부지런 떨고 그렇게 살아보자. 더욱 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많이 와닿는 어떻게 보면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를 통해서. 네. 하루하루를 살자. 저는 사는 게 뭐라고 이런 책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에 던져진 존재라고 또 이제 기초된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나도 내가 그냥 던져진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어쨌든 던져놓은 거지 세상에. 그렇게 내가 던져진 존재인데 나를 좋은 시기에 잘 던져놔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유대인으로 그 홀로코스트에 던져졌으면은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6.25 전쟁 때 던져졌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 달라지고 나의 존재적 그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는 너무 좋은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그냥 이 정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 게 걱정이 되거나 혹은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좀 그렇게 막 한다면은 또 더 힘들겠지만 지금 사회에서 힘들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뭔가를 또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시간을 기대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이고 그냥 행복인가 보다.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그냥 무감각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나는 사회복지 실습을 갔는데 지역 아동센터에서 애들 때문에 힘들었어. 뭐 그런 걸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즐겁고 막 좋고 막 이런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 숨쉬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일상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먹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거 전체가 사는 거다. 그게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삶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연극을 보러 갑니다. 오슬로.